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집에서 몰래 집사람이 설거지하는 틈을 이용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 들어오셨네. 제가 오늘 썰전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전원책 변호사님도 만났죠. 전에 한번 전쟁을 한 다음이라 오늘은 어떨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역시 심사협정,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딱 2, 3분 만에 다시 전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뭐 끝까지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쓰신 글들을 읽어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이서 좀 보면 이병철님, 이윤호도 왔네요. 정상수님, 장은정님, 이정우님도 들어오셨고, 네, 레이류님 라이브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소액 후원자들께서 지금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아마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5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럴 때마다 정말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몇만 원씩 또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구로 잘 써주시길 바래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지 마시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뭐 앞으로도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것,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대로 쭉 읽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 얘기가 꽤 있었어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표를 얻으려면 청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애정에서 한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 잘못된 적폐, 쌓인 뭐 폐해도 그렇지만 이 불공정하고 또 불법적인 이런 구악 세력들의 이 횡포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주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좀 멸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러더라도 그 어려운 길 함께 힘 합쳐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기득권 세력들하고 손잡고 편하게 이렇게 살아갔다면 뭐 저를 기초단체장인데 여기까지 불러주실 일도 없었겠죠. 여러분들 그 소망, 좌우 이런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그걸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살았던 걸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금구님은 원철 씨라는 친구를 만났군요. 이거 잠옷 아닙니다. 잠옷 이거 말고 딴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이 등산복이죠. 등산복. 아무 때나 막 입어도 되는. 제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오늘 뭐 불편할 것도 없죠. 누가 그러던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힘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전혀 관계없다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영향이 있긴 한데, 제가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중앙정치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까 우리 썰전 녹화에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무슨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후광, 그걸 물려받아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 민주당 당내도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 향수가 남아있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을 가진 분들, 그와 인연 있는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그분이 가진 이상과 꿈을 저는 존경하고,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저도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저는 특별한 유산은 없죠. 그래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가진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큰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잘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일 것 같아요. 박은미님, 경선 투표에 꼭 참여하시겠다고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썰전 촬영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경선에 이길 수 있겠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니까, 준조세, 사드, 협동조합, 노동조합,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주세요. 이 정인호 친구께서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사실 우리 친구분들한테도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는 분들, 우리 공유 좀 해주실래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희 잘 안 써주잖아요. 저는 비주류인데다가 이 사회 기득권자들한테 자꾸 도전장을 내밀고 자꾸 이 강자들, 소수의 기득권자들한테 재벌 황제 경영을 폐기하겠다. 재벌 체제를 해체해서 재벌 기업들이 정상적 기업이 되게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 불법적 구조를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하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잘 안 내주려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친구들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에 안 나와도 지금 언론의 공격만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 SNS 친구들 이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공유해 주시는 분도 좀 많아야 되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고 이런 게 사실 작아 보이지만요. 이런 게 모이면 그냥 태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표본을 상대로. 근데 보통 전화 받은 사람의 95%는 전화 받아서 그냥 끊어버리죠. 나머지 한 5% 정도가 전화를 받아서 물어보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겠지라고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수동적이죠. 그런데 경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2%, 최대 200만. 저는 이번에는 한 100만 정도 투표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저번에 2012년에 60만 좀 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해도 한 100만 넘지 않겠죠. 왜냐하면 또 경선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인구의 한 2%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될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많은, 적극적 지지자가 많은 후보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보통 경선에서는 일반적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인간 이재명을 이렇게 선호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꿈,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 또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일,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좀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행동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거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현기님께서 학생들 학교 가고 노동자들 일하느라 여론조사에 참가 못해서 그렇지 막상 붙으면 후덜덜 할 듯. 우리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우리 정동삼 의원께서 들어오셔 주셨네요. 1인 10명씩 해서 5만 명이 하면 50만이고 그러면 이긴다. 그 말 맞습니다. 네. 작은 참여와 행동이 진짜 중요하죠. 이런 것도 있네요. 안정헌님, 돼야 하는 사람의 한 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인옥님은 세상의 변화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정훈님이 이재명 후보님 페이스북 지지 그룹들이 일부 사람들을 추방하고 강퇴시켜요. 그게 문제야. 제가 이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자들을 보고 국민들을 판단하는데 이 지지자들이 너무 심하게 배타적이거나 너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러면요, 우리 지지율 확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좀 많이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사실에 기초해서 모욕적이지 않게, 좀 점잖게, 품격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이러면 우리 진영 전체가 사실 피해를 입고, 특히 우리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상처를 줘놓으면 나중에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본선도 치러야 되고,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그런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똑같이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부탁 좀 드립니다. 강퇴시키고 제가 만든 조직이 아니어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신혁진님, 지지율 조작 가짜입니다. 원래 살아있는 지지율이 경선 때 나타날 겁니다. 신혁진님이 위로를 해주셨네. 네, 우리가 믿고 해보자고요. 이재호님, 어제 성주에서 시장님 대신 선물 받아서 주위 사람들이랑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성주 사드 반대 집회한 데 갔다 왔는데 원불교 교무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률에도 위반되고 해서 제가 못 받는다고 했더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맛있게 드신 모양입니다. 참여였는데요. 이재호님 맛있었어요? 네. 자, 우리 양희부님. 넘어가 버렸네. 아이고, 그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 회복은 참조만 하고 화력은 포털에 집중합시다. 이거 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포털에서 정보를 얻고 특히 친구들이 보내준 정보에 신뢰도가 높지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되 판단을 요구하지 말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은 결국 판단을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요구하지 말고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댓글도 써주시고요. 중요한 우리한테 유리한 객관적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좀 친구들한테 카톡 이런 걸로 좀 전달해 주면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있는 사실이니까요. 특히 신문기사, 언론기사, 꼭 유명한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마이너 언론사 기사라도 전달해 주기만 하면 정보는 똑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제가 집사람 설거지하는 틈에 시작했는데 설거지가 끝난 모양인데 출연 한번 해주시죠? 싫어요? 들어가 버리셨네. 자, 고맙고요. 풍성향님, 이름도 재밌으시다. 경선 일정과 방법 안내 좀 부탁합니다. 경선이 아마도 이제 오늘 문재인 후보 등록하셨고요. 말로는 15일 정도부터 3주간 정도 선거인단 등록을 받는데 등록 방법은 아직도 저희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15일 전부터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 텐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도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편한 걸 골라서 하시고 주변에도 가족들, 친구들 많이 부탁하셔서 선거인단 등록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정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참여시켜 주시면 그게 다 모여서 결국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 방송 중에 노래하지 마세요. 노래 안 할게요. 이번에 노래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노래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김상원님, 문전대표 토론 안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나오시겠죠? 후보 등록했으니까 나옵니다. 유지훈님께서 와이프 집사람 분 불러보세요. 이렇게라는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한대. SBS 대선 주자 프로그램은 아마 안희정 후보 나오시고 아마 그 다음에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안철수 나오고 나올라나? 나오긴 이미 찍었습니다. 저도. 성구님 감사하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끊임없이 이제 벗어나서 세기를 온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게 보장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어머니 손잡고 공장에 갈 때 공장에서 다쳐서 팔도 장애인 되고 후각도 사실은 절반 이상 잃고 청각도 사실은 아주 난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권 변호사 하다가 시민운동가 하다가 지금은 시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라고 긴 목표 세워놓고 거기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더니 길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정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 시립의료원 만들기 하다가 기득권에 의해서 저지가 당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국민, 성남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을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 하다가 시립의료원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로 결심했고,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사실 성공했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시장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니까 길은 저절로 열리더라. 그 다음에 뭐 최종 결론을 미리 연연한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외형적 지지율이 막 올라갈 때요. 사실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 마음에 없는 건 아니고 약간씩 벗어나는 과욕을 부려봤더니 역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순식간에 눈치를 채고 저한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제가 다시 요즘은 마음을 많이 다 잡고 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지 뭐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결과에 다다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금까지 경험을 제가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지금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원래 가던 길로 쭉 가려고 합니다.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사용해달라는데? 잘 안 보이니? 잘 안 들리세요? 어디 한번. 어떠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여전히? 잘 들리죠? 네. 우리 한영명님 잘 들린대요. 안 들리시는 분은 스피커 볼륨을 올리시랍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 의욕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인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최양규님께서 거리 연설할 때 손이 너무 시려 보여요. 따뜻하게 손잡아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별로 안 추워요, 그런데 사실. 몸이 좀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견딜만 합니다. 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장갑 끼고 있으면 이게 혹시 좀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아주 좀 기우겠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텔라님, 늦은 밤에 좋은 목소리 들려줘서 힐링 된다는데, 제가 영광입니다. 저 사실은 별로 목소리 안 좋은데. 자, 토토 경수리. 경호 많이 데리고 다니라는데요. 네,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전에도 뭐, 달리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조심해야죠. 공약 다 이행하려면 국민이 한 사람으로 피곤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장혜수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진님 질문이 있네요. 기각 결정이 이미 났다는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헌법재판관들도
나름 판사인데 이 판사들은 대원칙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결코 남한테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자질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성향이 저런데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지. 저는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헌재가 실제로 이제 한 명이 이제 벌써 퇴직했고 8명 상태에서 3월 13일이 지나면 또 헌법재판관 한 명이 퇴직하고 아니 그 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명이 해야 되는데 이제 2명만 반대하면 부결이죠. 기각이죠.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결론을 내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나쁜 결과를 예상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나쁜 결과가 날 경우를 가정해서 나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보다는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상대도 그걸 알고 함부로 하지 않죠. 지금처럼 이제 새누리당, 바른당 뭐 이런 데서 기각돼도 승복하자, 각서 쓰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바람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재에서 기각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헌재는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이고 그 대리인 머슴인데 주인의 뜻이 명확하게 그네의 탄핵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기고 만약에 기각을 했다. 그러면 헌재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래 가던 길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머슴들이 주인의 뜻을 배반하고 어떤 결정을 했으니까 주인이 따라야 된다? 왜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머슴들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대 결론을 내면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따르고 맙니까? 그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이다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승민님, 극악의 구두쇠인 저에게서 후원금 10만 원을 뽑아내신 이 시장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오, 10만 원 주셨군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게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김형효님,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블랙리스트 시인 김형효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김형효님도 블랙리스트에 올랐군요.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는데. 김캐스테더린님, 문재인 건 어떻게 돼가고 계신지, 문님의 코멘트 있나요? 이거 무슨 말이죠? 문재인 후보도 좋은 분이시고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저도 노력하고, 정책상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 좀 서로 논쟁해보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겠죠. 서민영님이 우리 집 공주들에게도 시장님 자랑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먼저 진행할 공약이 어떤 거냐? 공약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월호 수사를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
책임자들, 수습 과정에 잘못된 점들 철저히 가려내서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죠.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거 억울하지 않게 사실 규명하고 또 아직도 바다 밑에서 시신도 찾지 못해서 지금 그들이 나 유가족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울고 계신데 그것부터 먼저 해야죠. 국가의 제1 기능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걸 어긴 대표적인 사례 저는 뭐 광주 학살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은 정말로 많습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것들을 좀 정리해내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를 가면 청소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 살림이 시작되니까요. 아이고, 엄청 빨리 넘어가네. 아이고, 너무 빨리 되고. 정말로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 이우리님, 전화번호 보고 매일 20명씩 연락 보존해보자. 캠프에 자원봉사한다 말하고, 인지도 조사한다 말하면서 시작. 맞습니다. 사실 한 명 한 명 모아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카타리나 박님, 쉬어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전상현님, 고1이시라는데요. 가재명께서 대선에 승리하면 행할 국방에 대한 개혁. 국방 정말로 중요하죠. 아니, 국방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습니까? 안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악용이 가능하죠. 안보, 애국. 이건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첫째로는 그걸 막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국방개혁을 해야죠.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최하한 7, 8배 정도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통계가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40조인데 북한은 1년 국민 총생산이 30조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600조 되니까 이게 지금 뭐 한 4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력 차이가 40배까지 나고 국방비는 최소한 6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옛날 북한이 침공하면 미군 도움 없으면 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개혁을 해야 돼요.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국방력이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오늘도 잠깐 설명했는데 전쟁을 머리 숫자로 하던 시절은 지났죠. 이게 지금 이미 동학난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우금치 전투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때 이 동학혁명군이 2만 명 또는 3만 명이 일본군 2,700명? 3,000명 안 되는 일본군하고 싸웠는데 전멸했습니다. 일본군은 피해가 거의 없었죠. 왜 그랬냐면 그때 무기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좋은 무기가 화성총이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사냥할 때 쓰는 거. 그리고 되게 이제 뭐 창, 칼, 주로는 죽창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더 하지요. 훨씬 더 한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군인 숫자를 좀 줄이자. 그리고 무기, 장비 이런 거 늘리고 군을 좀 정예화해서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자. 이렇게 국방개혁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인도 원래 계획들을 좀 줄이고 대신에 줄어든 군인 수만큼 전투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는 비용을 좀 들여서 모병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자. 10만 명만. 그러면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젊은이들 일자리도 한 10만 개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무 복무 군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숫자, 그다음에 모병으로 돈 받고 간 사람.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인원을 줄이든지 복무 기간을 줄이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 방위비리 못 저지르게. 방위비리를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해서 그냥 반역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아님, TV에서 여론조사 수치 낮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여론조사 답변율이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도 뭐 답하는 걸 조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또 잘 들린다는 분이 계시네. 왜 잘 안 들리지? 제가 가까이 보면 얼굴에 모공 들여다보이고 막 그러지 않나요? 자, 우리 김영곤님, 친일파 척결에 대한 공약 정말 감동적. 확실한 청산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친일파는 조사해서 무덤을 파내야 된다. 이런 심정이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렇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특정 소수가 지배하는 불법무도한 나라가 된 거는 결국 일본 친일파, 매국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불공정한 이 나라,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같이 고쳐보기로 하죠. 아이고, 너무 많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인데 이재명과 다른 신념을 가진 국민들은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실 건지 생각을 듣고 싶다. 근데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청산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웃집,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죠. 그걸 청산하면 되겠습니까? 독재국가도 아니고. 제가 청산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적 세력들이죠. 불이한 세력들. 법도 안 지키고. 불공정하게 세상에서 다수의 약자들을 뜯는 사람들. 정치 세력들 중에서 부패한 세력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자는 거지.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 서로 토론해야죠. 제가 성남시정을 하면서도 시장에 쳐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다 만나요. 다 만나서 제 입장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맞는 말 있으면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설득하고 그래서 되게 다 민원들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실을 열어놔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게 운영이 됩니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죠. 입장 다르다고 뭐 제압하고 탄압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 잘 들어보고 뭐 합리적인 생각, 좋은 생각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 공존해야 되고 포용하고 같이 잘 해나갈 겁니다. 손가락 혁명군 너무 강한 이미지. 군이 너무 강한 이미지라서 손가락 혁명단, 손가락 혁명팀으로 바꾸자 그 말이군요. 이제 이름을
제가 진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집단지성이라고 손가락으로 우리 세상을 좀 바꿔보자 라고 했는데 이걸 여기저기서 이름을 막 지어내서 공감을 얻으니까 그냥 써버린 거죠. 손가락 혁명. 제가 원래는 손가락 혁명 동지라고 썼는데 어느 날 이게 군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손가혁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걸 정해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 이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집단지성이죠, 이것도. 이걸 통해서 필요하면 좀 바꾸고 그걸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건의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이거 또 넘어가 버렸네. 김민주님, 왜곡된 국정교과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폐기해야죠. 또 국회에서 곧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손가락 깨물까요? 피로 쓴 동지. 그러지 마세요. 경찰 및 소방 처우 개선에 관한 의견. 소방의 경우 1년 정적으로 처우 개선이 필수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공공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 모병 10만 그래서 이제 의무병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해서 군대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차피 군대 가는데 라는 사람을 의무병을 10만 명 정도를 전문 전투병 또는 뭐 전문 무기 장비 전문병 이렇게 바꾸면 10만 개 일자리가 생기죠. 거기다 또 하나 좀 해야 될 게 소방 인력을 확대합니다. 17,000명 정도, 그래서 2만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요.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근로감독관, 노동경찰이죠. 불법 노동이나 뭐 노동자들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불이익 주는 사업주들을 조사를 좀 해서 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한 10,000명을 빌리고 그다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좀 늘릴 텐데 우리가 공약할 공공 일자리에 소방 인력 확보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밤도 늦어서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어쨌든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써주신 것들은 한번 가능한 시간에 좀 더 추가로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11시 20분 가네. 여하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거 아주 단순해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자. 불공정한, 또 불합리한 이런 비정상 구조 때문에 누군가 소수가 이익을 보지만 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게 제 꿈이죠. 여러분도 그런 세상 바라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직접적 권한을 갖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지요. 제가 마치 시장이 되기 전에 시민운동으로 시립의료원 만들어 보려다 안 돼서 결국은 그냥 시장이 되기로만 먹었고 시장이 되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취임한 후에 착공해서 지금 올해 시립의료원이 완공이 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선에 이겨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을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정권 교체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이랍니다. 근데 기왕이면 지금 선거 구도로는 민주당 또 야권으로 정권 교체는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누가 어떤 후보가 돼도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기왕이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정권 교체.
그냥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권력 교체를 통해서 진짜 세상이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이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위 우리 사회 재벌을 포함한 거대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심 아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대 권력들하고 특별한 인연도 없고 그들이 접근해 오지만 저는 사실은 끊임없이 관리해왔죠. 거대 기득권, 재벌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그래서 거대 기득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 서로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이제 자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많이 참여시켜 주시면 그게 다 모여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방송 중에 노래하지 마세요. 노래 안 할게요. 이번에 노래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노래를 못하는 바입니다. 김상원님, 문전대표 토론 안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나오시겠죠? 네, 후보 등록했으니까 나옵니다. 유지훈님께서 와이프 집사람 분 불러보세요. 이렇게라는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안 한대. SBS 대선 주자 프로그램은 아마 안희정 후보 나오시고 아마 그 다음에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안철수 나오고 나올라나? 나오긴 이미 찍었습니다. 저도. 성구님 감사하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끊임없이 이제 벗어나서 세기를 온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게 보장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어머니 손잡고 공장에 갈 때 공장에서 뭐 다쳐서 팔도 장애인 되고 후각도 사실은 절반 이상 잃고 청각도 사실은 아주 난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권 변호사 하다가 시민운동가 하다가 지금은 시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긴 목표 세워놓고 거기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더니 길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정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 시립의료원 만들기 하다가 기득권에 의해서 저지가 당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국민, 성남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을 만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 하다가 시립의료원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로 결심했고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사실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사실 성공했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시장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니까 길은 저절로 열리더라. 그 다음에 뭐 최종 결론을 미리 연연한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외형적 지지율이 막 올라갈 때요 사실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 마음에 없는 건 아니고
약간씩 벗어나는 과욕을 부려봤더니 역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순식간에 눈치를 채고 저한테 뭐라 그럴까 이게 경고를 주셨어요. 제가 다시 요즘은 마음을 많이 다잡고 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지 뭐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결과에 다다르기가 더 어려워지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이러면 우리 진영 전체가 사실 피해를 입고 특히 우리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상처를 줘놓으면 나중에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결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본선도 치러야 되고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누가 그런 자극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똑같이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부탁 좀 드립니다. 강퇴시키고 뭐 제가 만든 조직이 아니어서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혁진님 지지율 조작 가짜입니다. 원래 살아있는 지지율이 경선 때 나타날 겁니다. 신혁진님이 위로를 해주셨네. 네, 우리가 믿고 해보자고요. 이재호님, 어제 성주에서 시장님 대신 선물 받아서 주위 사람들이랑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성주 그 사드 반대 집회한 데 갔다 왔는데 원불교 교무님께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률에도 위반되고 해서 제가 못 받는다고 했더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맛있게 드신 모양입니다. 참여였는데요. 이재호님 맛있었어요? 네. 자, 우리 양희부님 넘어가 버렸네. 아이고, 그건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 회복은 참조만 하고 화력은 포털에 집중합시다. 이거 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포털에서 정보를 얻고 특히 친구들이 보내준 정보에 신뢰도가 높지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하되 판단을 요구하지 말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면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은 결국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요구하지 말고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댓글도 써주시고요. 중요한 우리한테 유리한 객관적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좀 친구들한테 카톡 이런 걸로 좀 전달해 주면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있는 사실이니까요. 특히 신문기사, 언론기사, 꼭 유명한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마이너 언론사 기사라도 전달해 주기만 하면 정보는 똑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집사람 설거지하는 틈에 시작했는데 설거지가 끝난 모양인데 출연 한번 해주시죠? 싫어요? 들어가 버리셨네. 자, 고맙고요. 풍성향님, 이름도 재밌으시다. 경선 일정과 방법 안내 좀 부탁합니다. 경선이 아마도 이제 오늘 문재인 후보 등록하셨고요. 말로는 15일 정도부터 3주간 정도 선거인단 등록을 받는데 등록 방법은 아직도 저희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15일 전부터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 텐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신청도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편한 걸 골라서 하시고 주변에도 가족들, 친구들 많이 부탁하셔서 이제 선거인단 등록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정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집에서 몰래 집사람이 설거지하는 틈을 이용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전원책 변호사님도 만났죠. 전에 한번 전쟁을 한 다음이라 오늘은 어떨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역시 심사협정,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딱 2, 3분 만에 다시 전투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뭐 끝까지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쓰신 글들을 읽어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이서 좀 보면 이병철님, 이윤호도 왔네요. 정상수님, 장은정님, 이정우님도 들어오셨고, 네, 레이류님 라이브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소외 후원자들께서 지금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아마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5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럴 때마다 정말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몇만 원씩 또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구로 잘 써주시길 바래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지 마시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뭐 앞으로도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것,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대로 쭉 읽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 얘기가 꽤 있었어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표를 얻으려면 청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애정에서 한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 잘못된 적폐, 쌓인 뭐 폐해도 그렇지만 이 불공정하고 또 불법적인 이런 구악 세력들의 이 횡포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주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좀 이렇게 멸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러더라도 그 어려운 길 함께 힘 합쳐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기득권 세력들하고 손잡고 편하게 이렇게 살아갔다면 뭐 저를 기초단체장인데 여기까지 불러주실 일도 없었겠죠. 여러분들 그 소망, 좌우 이런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그걸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살았던 걸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금구님은 원철 씨라는 친구를 만났군요. 이거 잠옷 아닙니다. 잠옷 이거 말고 딴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이 등산복이죠. 등산. 아무 때나 막 입어도 되는. 제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오늘 뭐 불편할 것도 없죠. 누가 그러던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힘이 빠진 거 아니냐. 뭐 전혀 관계없다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영향이 있긴 한데 제가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중앙정치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까 우리 썰전 녹화에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뭐 제가 무슨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후광 그걸 물려받아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
민주당 당내도 보면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 향수가 남아있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을 가진 분들, 그와 인연 있는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그분이 가진 이상과 꿈을 저는 존경하고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저도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저는 뭐 특별한 유산은 없죠. 그래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해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가진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큰 책임감 느끼고 열심히 잘 하려고 합니다. 뭐 혼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일 것 같아요. 박은미님 경선 투표에 꼭 참여하시겠다고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 썰전 촬영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경선에 이길 수 있겠냐, 여론조사에서 뭐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니까 준조세, 사드, 협동조합, 노동조합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 정인호 친구께서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사실 우리 친구분들한테도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는 분들 우리 공유 좀 해주실래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희 잘 안 써주잖아요. 저는 비주류인데다가 이 사회 기득권자들한테 자꾸 도전장을 내밀고 자꾸 이 강자들, 소수의 기득권자들한테 뭐 재벌 황제 경영을 폐기하겠다, 재벌 체제를 해체해서 재벌 기업들이 정상적 기업이 되게 만들겠다 이러니까 이 불법적 구조를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하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잘 안 내주려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친구들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에 안 나와도 지금 언론의 공격만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 SNS 친구들 이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댓글 모아 태선이라고 공유해 주시는 분도 좀 많아야 되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게 사실 작아 보이지만요, 이런 게 모이면 그냥 태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표본을 상대로. 근데 보통 전화 받은 사람의 95%는 전화 받아서 그냥 끊어버리죠. 나머지 한 5% 정도 전화를 받아서 물어보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겠지라고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수동적이죠. 그런데 경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2%, 최대 200만. 저는 이번에는 100만 정도 투표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저번에 2012년에 60만 좀 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해도 한 100만 넘지 않겠죠. 왜냐하면 또 경선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인구의 한 2%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될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 많은, 적극적 지지자가 많은 후보,
후보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보통 경선에서는 일반적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인간 이재명을 이렇게 선호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꿈,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 또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일,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좀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행동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쓰시는 거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현기님께서 학생들 학교 가고 노동자들 일하느라 여론조사에 참가 못해서 그렇지 막상 붙으면 후덜덜 할 듯. 우리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우리 정종삼 의원께서 들어오셨네요. 1인 10명씩 해서 5만 명이 하면 50만이고 그러면 이긴다. 그 말 맞습니다. 네. 작은 참여와 행동이 진짜 중요하죠. 이런 것도 있네요. 안정헌님, 돼야 하는 사람의 한 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인옥님은 세상의 변화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정훈님이 이재명 후보님 페이스북 지지 그룹들이 일부 사람들을 추방하고 강퇴시켜요. 그게 문제야. 제가 이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자들을 보고 국민들을 판단하는데 이 지지자들이 너무 심하게 배타적이거나 너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러면요 우리 지지율 확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좀 많이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사실에 기초해서 모욕적이지 않게 좀 점잖게 품격